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제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같은 호실에서 3명의 사람이 혼자 극단적인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 이게 제가 특정 연도를 이게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도보로 약 한 1, 2분 거리에 그냥 평범한 우리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죠.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물 주인분은 50대 여성분이셨고 저하고 사이가 엄청 좋았습니다. 늘 저만 보시면은 뭐 커피도 사주시고 뭐 간혹 가다가 차비도 주시고 아주 사이가 가까운 그런 사모님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손님도 없고 영업도 좀 부진한 하루를 보내는 도중에 이제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한 대 제가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한 4시에서 5시 그 사이였을 건데, 그렇게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사장님 건물 앞에 경찰차, 뭐 소방차, 과학수사대 차량, 그런 차량들이 그 좁은 골목길을 꽉 막아놨더라고요. 예. 사람들도 막 나와서 웅성웅성거리고. 저는 이제 사고가 크게 났나 싶어가지고, 아니면 혹시라도 이제 뭐 고독사? 그런 사고인가 싶어서 이제 슬 그쪽으로 한번 가봤죠. 걸어가니 저하고 친했다는 그 사모님이 아이고 어쩌면 좋노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 지인분이 사고가 났나 싶어서 이제 가서 말을 걸어봤죠. 사장님 여기서 뭐합니까 하니까 그 사장님이 자기 집 3층 세입자가 혼자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형사님들로 보이는 분들이 저보고 이제 잠시 관계 없으면 좀 빠져라 하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여자 사장님이 눈물도 좀 많고 마음도 여린 그런 분이여 내심 좀 걱정이 좀 되긴 됐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형사분들이랑 관계자분들이 다들 빠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을 저희 사무실로 모셔서 제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죠. 그 사장님은 3층 세입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분이 302호에 사셨는데 그분을 좀 많이 싫어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냥 정상인인 줄 알고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손님을 받았는데 예.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이 이 사람이 이 성과 관련된 전과자였습니다. 당시 성범죄자들 다 이거 근처에 누가 있는지 조회 가능한 거 아시죠? 오, 맞아요. 예. 우리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면은 내 집 근처에 누가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네. 당시에 거기에서 조회를 했을 때 전과가 3범이라고 나왔어요. 예. 그 동종 전과가. 무튼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오고 나서 뭐 나가라고 하고 싶어도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맞네요. 예. 네, 그 사람을 넣은 부동산만 원망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들어와서 남한테 실수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잘 지냈대요. 가끔 이제 보호관찰소나 뭐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와도 사건 사고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 이제 혼자 갑자기 그런 선택을 일단 하게 되었고요.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몇 달 뒤였나? 집도 새로 청소를 다 하고 도배도 다 했다면서 이제 주인분께서 302호를 보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거나 뭐 사연이 있는 이런 호실은 임대를 아예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집을 제가 보러 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집 보러 가고 제가 열심히 임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그분은 저를 신뢰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그 집을 보러 갔는데 그냥 여타 평범한 그런 미니 투룸이었습니다. 거실 하나에 안방이 있고 베란다 화장실 구조로 이루어진. 그렇게 그 집을 다 둘러보고 생각보다 깨끗하네, 뭐 다른 부동산들이 알아서 빼주겠네 하고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거실 천장에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뭐지 싶어서 자세히 보니 거실에 우리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LED 조명, 거실 조명. 그 옆에 피스 구멍이 한 6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탁 나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거를 보고 거실 조명을 처음에 잘못 설치했다가 위치를 옮겼나 싶어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말을 해줬죠. 왜냐면 이게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사장님, 이 거실 천장에 피스 구멍이 너무 많던데 이것 좀 어찌 해야 되겠다 하니까 사장님이 엄청 놀라시면서 엄마야 그게 왜 있지? 그 막으려고 했는데 엄마야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떠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도배업체 바로 전화해볼게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도배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다시 해달라면 해주는 건데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어서 저는 일단은 그 집에서는 나왔죠. 그러고 한 몇 달이 지나가지고 뭐 어느 날처럼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또 그날처럼 소방차랑 경찰차면 또 한가득 와 있더라고요. 와, 이번엔 또 어디 집이지? 이 동네 진짜 왜 이렇지 하면서 가보니 또 그 사장님 집이에요. 자초지종 또 내용을 다 들어보니까 302호 청소랑 도배 다 해놓고 다른 부동산에서 이제 여성 세입자를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오. 근데 그분이 또 그런 선택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다 듣고 참 마음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많구나, 왜 좋은 곳 가십시오. 혼자 그냥 속으로 묵념하고 저는 제 갈 길을 갔죠.
그러고 또 몇 달 뒤에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또 도배랑 청소 다 해놨으니까 또 방을 보러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또 혼자 집을 보러 가니까 이번에는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올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화사하게 리모델링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밝게 하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좋은 이야기 해주면서 이제 통화를 딱 끊으려는 찰나에 예전에 제가 처음 봤던 그 6개의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제가 통화를 하는 도중에 사모님 요 천장 구멍 몇 달 전에 제가 막으라는 거 안 했네요. 이번에도 또 다 드러나와 있네. 또 이 사장님이 놀라면서 왜 그러냐면서 막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솔직히 그냥 대놓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돌아가신 두 분 다 같은 자리에서 이 선택을 하신 겁니까? 하니까 맞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가신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그런 선택을 했다 여기까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멍들을 딱 제가 보는데 너무 느낌이 이상하고 좀 소름도 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맞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원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압축봉으로 커튼을 달지 않습니까? 창문 쪽에. 근데 그거를 천장에다가 그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셨다 하더라고요. 거실 천장에. 근데 두 분 다 그 똑같이.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 빨리 막읍시다. 이거 뭐 안에 콘크리트 안에 사이사이를 막든가 내가 봐도 등골이 땡기는데 이 좀 그렇다 말씀을 드리니까 당장 내일 막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나고 그곳에서 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몇 달 지나고 또 그 경찰차랑 뭐 이런 것들이 골목에 와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장님 그 302호 거기였고요. 이젠 진짜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냥 그날은 이제 1층에 있는 그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막 주인 사장님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몇 명이 막 이러는데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보증금 갖고 온다면서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세입자들도 이제 동료가 되어가지고 같이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주인분은 막 울고 계시고 그 있던 막 형사님들이랑 경찰님들을 말리고 계시고. 근데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우선은 그 사장님을 좀 도와주러 갔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사장님이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집들보다 뭐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가 뭐 터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월세도 그 세입자들을 전체한테 5만원씩 다 깎아주고 명절 되면 세입자들 집 문 앞에다가 선물 세트도 걸어주는 그런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저렇게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한마디 했죠. 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여러 명이서 여자 한 명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진정들 하고 들어가라 하니까 막 사장님은 제 옷깃 잡고 울고 계시고 그래서 세입자들은 저보고 뭔 상관이냐고 욕하고 있고 저는 이제 족한데 뭐냐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뒤에서 엄청난 분이 한 분이 오셨죠. 그 여자 사장님의 부친 아버지셨는데 나이가 70대 중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이 지역이 엄청 유명한 유지예요. 그냥 재산이 뭐 그냥 어느 정도다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딱 오시더니 누가 내 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당신들 원하는 대로 다 나와라. 보증금 내가 지금 당장 다 싸줄게. 막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또 치시면서 저한테 또 고맙다고 차비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돈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서 한 거였고 하여튼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나고 여자 사장님한테 연락도 없고 솔직히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해서 살짝 전화를 한번 해봤죠. 사모님 잘 지내시냐, 그날 그 아버님은 잘 들어가셨냐, 뭐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그날 너무 고마웠다면서 막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들은 어떻게 정리됐냐 하니까 그 부친께서 이제 세입자들한테 계좌를 다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인가 보증금을 다 돌려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본인들 원하는 날짜에 이사비까지 다 줄 테니까 다 나가라고. 그래서 2층에 노부부 한 팀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들만 어디 오갈 데가 없으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다 하고 나머지는 전체 세입자들이 이사를 다 나갔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소문도 솔직히 좁은 동네에서 소문 날 대로 다 나서 당장 건물을 팔고 어떻게 하기도 좀 그렇고 뭐 돈에 쫓기는 분도 아니시니까 당분간은 제가 좀 쉬라고 좀 위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다고 사무실로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한 대로 하셔라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죠. 먼저 이 302호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3명 세입자 모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위치, 같은 방법으로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게 맞고요. 세 번째 사건이 난 날 가장 처음에 세입자에서 그 대표로 소리 지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옆방인 301호 세입자입니다.
이사 나가겠으니까 돈 돌려달라 했던 사람은 301호였고 문제는 302호고 이 301호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서 엄청 오래 살았다 하더라고요. 6년 이상 사셨다 하더라고요. 301호 세입자 말로는 막 밤만 되면은 302호에서 누가 막 흐느끼는 소리, 말하는 소리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미칠 것 같다면서 그런 증상을 호소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303호도 마찬가지로 그 302호에서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밤만 되면은 시끄러워 죽겠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솔직히 302호에 무슨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제가 그 구멍을 봤을 때 막 이질감 들었던 것도 맞아떨어진 것 같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실 수는 있는데 같은 방법인 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그 여자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 제가 뭐 대단한 뭐 영적인 능력이 있고 비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말하긴 조금 애매한데 기가 하여튼 남들처럼 막 약하고 그런 편은 아니다. 거기에 뭐가 있으면은 내가 가가지고 그냥 확 욕이라도 해줄 테니까 301호랑 302호 비번호 달라. 오늘 내 하루 거기서 자겠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막 그놈의 정이 뭔지 좀 바보 같은 행동이긴 한데 후회는 솔직히 안 합니다. 그분이 저를 정말 이뻐해 주셨거든요. 내가 아들처럼 막 생각을 해주셨거든요. 예. 뒤에 제가 결혼할 때는 축의금으로 100만 원까지 주실 정도로 그런 하여튼 좀 관계가 엄청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그러다가 진짜 뭐 있으면 내가 니를 어찌 보냐면서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억지로 그냥 잠은 자야 되니까 베개랑 이불만 301호에다가 302호 말고 301호에다가 넣어주고 제가 알아서 하루 있다가 뭔 일이 있든 없든 전화를 드릴게요 하고 저는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뭐가 있다는 생각은 100% 했습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다. 분명 뭐가 있고 이거는 뭐 사람을 홀리거나 완전 막 미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맞다. 정신 바짝 차리자. 그래봤자 산 사람이 더 안 세겠냐. 뭐가 튀어나오면은 그냥 막 성격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막 자기 체면을 했죠. 그러고 이제 저희 집을 나섰고 혹시나 해서 제가 막 빵도 사고 고춧가루랑 팥, 뭐 굵은 소금, 소주랑 소주컵 그런 것도 사가지고 이제 301호로 향했습니다. 예. 들어가니까 포장도 안 되던 새 이불이랑 새 베개를 가져다 놓으셨더라고요. 방향제 디퓨저 같은 것도 여러 개 깔아 놓으시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하고 이부자리 정리하고 사왔던 이 향을 거실에 피워놓고 그렇게 누워서 이제 유튜브를 좀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을 제가 피웠던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향 냄새를 맡으면 좀 마음이 진정되는 것도 있고 또 혹시나 다른 뭔가가 있으면은 이 냄새 맡고 한번 와봐라 좀 이런 마인드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막 유튜브 우리가 한 번 보면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워서 이제 유튜브를 정신없이 시청하다 보니까 시간을 한 10시가 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어차피 사람도 안 사니까 용변 보면서 담배나 한 개 태우고 자야겠다 싶어서 이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담뱃불을 딱 붙이는데 웅성웅성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있던 그 집 거실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301호의 거실 쪽에서. 그렇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으려고 막 제가 복도도 나가보고 두리번거렸는데도 조용하더라고요. 2층의 노부부를 제외하고는 그 건물 전체 4층짜리 건물인데 아무도 안 살거든요. 예. 그렇게 저는 다시 거실 바닥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데 거실 벽면에서 사람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제가 챙긴 휴대폰 충전기 선이 좀 짧아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거실 벽에 딱 붙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 누구지 이 시간에 싶어서 벽에 귀를 바짝 대고 이제 유튜브 소리는 끄고요. 가만히 벽에 귀를 딱 집중하니까 어떤 남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렇지, 아니, 이렇게, 응, 그렇게 이 특정한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그렇지, 아니, 응, 응,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좀 기계음 같이 들리기도 하고 하여튼 남자 목소리는 확실한데 이게 뭐 이어지는 말이 아닌 계속 뭔가 다 끊어가지고 특정한 말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제 벽면 너머에는 이제 그 문제의 302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름이 솔직히 돋긴 돋더라고요. 딱 드는 생각이 이 목소리의 주인이다. 여기 나오는 뭔가가 저 목소리 저놈이다. 이 지경까지 만든 원흉이다. 잘 걸렸다 싶어서 저는 이제 302호로 갔죠.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 막 영화처럼 문이 잠기고 그럴까봐 302호 도어락 건전지를 다 빼놨습니다. 도어락 건전지를 다 빼면은 누구나 안이든 밖이든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건전지를 다 빼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갔고 신발장에 있는 두꺼비 집 메인 차단기를 탁 올렸죠. 올리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한참을 제가 두리번거렸는데도 아무도 없고 소리도 안 들려서 그냥 온 김에 제가 그냥 사왔던 소주에 소주잔 3잔 따라 놓고 그냥 좀 하고 싶은 말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 정 가운데 조명 밑에다가 향을 1개를 피워놓고 소주 3잔에 소주를 다 따르고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담배도 당시에 3갑을 사와서 그거를 뜯어서 1개를 불을 붙여서 올려놨습니다.
혼자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그래도 여기 계속 이러시는 바람에 집주인도 그렇고 여러 팀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만하셨으면 다 아니까 여기까지 하고 한 잔씩 드시고 다들 각자 갈 길 가십시다. 라고 제가 이제 혼자 거실바닥에 앉아갖고 그냥 중얼중얼거리는데 시선이 자꾸 천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천장을 가만히 제가 멍 때리면서 불은 다 켜놔서 화냈거든요. 네. 제가 가만히 천장을 보는데 6개의 그 구멍이 보이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구멍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저기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너무 강하게 딱 드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따라놨던 소주병이랑 잔이며 향이며 발로 팍 차면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더 있다가 내까지 이거 뭐 잘못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크게 말을 했죠. 와, 내는 갑니다. 나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와, 나는 그런 선택 안 하니까 고마 여기 계시든 거 알아서 하시오 하고 제가 이제 신발장에 있는 두꺼비 집을 확 내렸습니다. 두꺼비 집을 불을 탁 내리면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순간 어두워지고 제가 문을 딱 닫으려고 이제 거실 쪽을 보면서 문을 닫으려는데 거실 천장에 남자가 매달린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대롱대롱 매달린 실루엣이 정말 선명하게 보였고 저는 와, 이거를 절대 내가 본 티를 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못 본 척하고 그냥 천천히 문도 쾅 안 닫고 그냥 최대한 천천히 그냥 자연스럽게 문을 닫고 301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뭐 충전기랑 막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이제 차로 돌아왔고요. 그때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로 새벽 1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게 집으로 바로 가기 전에 너무 찜찜해서 오늘 같은 날은 집에 가지 말고 어디 밖에서 자야 되겠다 싶어서 혼자 이제 모텔 같은 무인텔? 그런 데 가서 하룻밤을 혼자 보냈죠. 하룻밤은 그렇게 혼자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여자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02호 그대로 두면은 진짜 사단 날 것 같다. 이거는 뭐 무속인을 부르던가 호실 자체를 막아두던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막 수소문해서 뭐 유명한 무속인을 한번 불러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달? 3달? 하여튼 되게 빠른 시일 내로 엄청 유명한 무속인 한 분이 오셨어요. 그날은 저도 그 자리에 조카라고 인사드리고 같이 있었거든요. 무속인 분은 검색만 해도 나올 정도로 TV에도 나오고 하여튼 유명한 그런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무속인 분과 그분의 제자분? 하여튼 그런 두 분이서 오셨고 그리고 주인 사모님하고 저 이렇게 4명이서 이제 302호 문을 열고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무속인 분이 저를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뭐 좀 안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여기 있는 영가 하나가 자꾸 그쪽을 쳐다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이 조금 세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남자입니까? 하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혹시 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보이는 건 아닌데 짜증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봤던 그 남자 실루엣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 했죠. 아니 너 나름대로 달래주려고 소주도 사오고 담배도 사오고 그랬는데 내를 죽일라 하더라. 그래갖고 지금 내 어떻게 못했으니까 지금 내 계속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 무속인이 이제 가리킨 그 영가가 있는 위치를 향해서 제가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저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무속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심 어린 이런 마음이 좀 통했으면 했는데 저를 홀리려고 하는 그 마지막에도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를 도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무속인 분이 하시는 말이 혼자 그런 선택을 한 영가는 본인들도 함부로 못하는데 왜 네가 함부로 나서고 깝치냐 이런 식으로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예. 듣고 보니까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랬죠. 내가 오지랖이네. 일단 알았으니까 선생님 하시던 거 마저 하십시오.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주인 사모님도 무섭다고 저 따라 막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1층에서 한 30분, 40분? 하여튼 1시간 안 걸렸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무속인분이 내려오시더니 뜬금없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이 집에 사람 홀리는 남자 귀신이 하나 있는 게 맞다. 걔가 여기서 제일 처음 죽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이 남자 보니까 살아생전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이 무속인분이 생김새가 좀 특이한데라면서 그 사람의 생김새를 딱 이야기하는데 맞더라고요. 그 성범죄자. 이분의 생김새가 좀 특이해가지고 제가 함부로 이게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하여튼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이한 점들을 이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완전 정확하게 맞추시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분 말로는 저 남자 귀신이 홀리는 게 맞는데 뒤에 누군가가 있답니다. 여자인데 좀 어린 여자애가 한 명 있는데 얘가 저 남자 귀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뭐 굿이든 뭐든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 주인 사모님은 돈은 얼마든지 드린다 했거든요. 근데 무속인분이 하시는 말이 남자 귀신은 자기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보낼 수도 있는데 뒤에 있는 저 여자가 보통이 아니랍니다. 저 사람 아마도 이제 저 남자 귀신한테 생전에 엄청난 원한이 있는 그런 분 같다면서
갑자기 저희한테 큰 천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피가 엄청 묻은 천을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그 여자 귀신이랑 대화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코피가 이렇게 나왔다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피 양이 말이 안 될 정도였어요. 이렇게 코피가 나면 사람 안 죽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분께서는 저하고 주인 사모님한테 이제 뭐 부적을 한 20장 이렇게 주셨을 거예요, 아마. 부적이랑 뭐 주의할 점 이런 거를 막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이제 그 방은 봉쇄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을 봉쇄를 하고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났죠. 주인 사모님께서도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셨고 302호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특이사항도 없어서 이제 1년이 지날 무렵에 다른 세입자들도 다 넣으셨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했지만. 네. 그렇게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다들 정상적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주인분께서 한 기사 하나를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302호 처음 죽었던 그 범죄자 남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한테 피해당한 여성이 정신병원에서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는데 진짜 이게 입에 담기도 끔찍할 정도로 하여튼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302호 남성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해놓고 징역 겨우 몇 년 받고 나와서 또 그런 짓 하고 있고 결국 피해자는 혼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날짜가 좀 이상했던 게 피해 여성분이 생을 마감한 날짜가 그 302호 남자가 혼자 그런 선택을 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이제서야 1년이 넘게 지난 이제서야 이런 게 언론에 기사로 나오지 하는 것도 전 좀 의문이었고 그 무속인이 봤다던 그 남자 귀신 뒤에 있던 여자 혹시 그분이 이분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주인 사모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속인이 본 여자가 이 여자 같다면서 한번 무속인께 전화 걸어서 302호에다가 자기가 제사라도 좀 기도라도 좀 지내고 싶은데 한번 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주인 여자 사장님도 끝까지 자기가 어떻게든 조금 책임감 이런 게 좀 있는 분이었거든요. 무튼 그렇게 해서 그 무속인 분이 한 몇 달 있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또 같이 가서 1년 가까이 봉인되어 있던 그 방문을 열고 저희가 나가 있는 동안에 그분께서는 한 2시간, 3시간 동안 안에서 무속행위를 하셨고요.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2호 남자 귀신 저거는 진짜 천벌받을 놈이라면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302호 남자 뒤에 있는 여자가 저 남자 때문에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맞고 저 남자가 어디에도 못 가게 붙들고 있고 지금 죽어서도 계속 죄를 짓게끔 만들고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한테도 그 죄가 쌓이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사를 보여드리니까 이분이 맞는 것 같다면서 돌아가신 이 날짜에 맞춰서 앞으로 매년 죄라도 한번 좀 올려드려라 하면서 이것저것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뭐 계시는 그분들은 뭐 좋은 곳에 보내드리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지금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제도 그 주인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사를 계속 지내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야. 근데 이런 게 아시다시피 한 번 죄를 지내면 계속 지내야 돼요. 네네. 지내다가 안 지내면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중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네. 죽어서 뭔가 원한 때문에 그렇게 어찌되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네네. 인과율을 어기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가고 어마무시하네요 진짜로. 근데 실제로 공주아빠님께서 그 형상을 봤을 때 굉장히 이거는 무섭다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저게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고요. 그러니까 막 오만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뇌를 저렇게 만들겠다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예. 당시에 뭐 얼굴의 형태 이런 건 보이진 않았는데 이게 그림자처럼 딱 실루엣이 명확하게 보였었거든요. 솔직히 무서웠죠. 근데 무서웠는데 막 엄마야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자니 또 괜히 막 지레 내가 겁먹은 티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고 그러니까 길을 여기서 제가 꺾이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태어난 척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공주아빠님께서 또 이제 건강 회복하시고 돌아오셔서 네. 그런 또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진짜 무섭네요. 네, 이게 우리가 그냥 길거리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에 있는 그런 집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평범한 예. 또 사회초년생들이나 뭐 유명한 시골들이 곳 사는.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에 있네요. 항상 이런 근데 일은. 더 무서운 거는 네. 그런 귀신보다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대를 하다 보면은 세입자들이 본인들 비밀번호를 저희한테 알려주고 방을 보러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기들은 계약기가 나니 빨리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약속대로 비번호 치고 들어갔는데 거기 세입자가 이제 다리에 있는 그 전자발찌 충전하고 있고,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뭐 그런 안 좋은 거에 취해가지고 막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아니 근데 이게 네네. 참 애매한 게 뭐 집을 구하러 온 세입자들한테 뭐 범죄 이력을 뭐 떼와라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아이, 왜 그렇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 떼오라는 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쵸. 그 애초에 그게 네. 불법이니까. 네.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또 맞습니다. 법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하면 또 인권 뭐 문제고 이런 게 또 그렇죠. 뛰어버리니까. 네, 오늘 그래도 공주 아빠님께서 이렇게 또 현실적이면서도 정말 또 소름 끼치는 부동산 괴담을 또 들고 와주셨는데 너무너무 이야기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건강 잘 회복하시면서 또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야, 일단은 공주 아빠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직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사건 사고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규정님들, 공주 아빠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수술하고 오셨는데 또 건강하시라고 많은 응원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 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공주 아빠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이분은 현재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직업괴담도 굉장히 많이 겪으셨고 많이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공주 아빠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부동산 직업괴담이 또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건지는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일이십니다. 공주 아빠예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직업괴담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한테 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밥 먹고 살고 있는 이제 30대 가장이고요. 대학생 자취방부터 가족 단위 집, 매매, 개발 등 광범위한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르다고 하면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제게서 이제 남들과는 조금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된 계기는 다음 이야기에 들려드리도록 하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는 상당히 좀 오래되었지만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제 처음 부동산 시장에 도전했을 때 일입니다. 네. 이 일이라는 게 마냥 손님 데리고 안내를 하고 계약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발품을 팔아서 매물도 확보를 해야 되고 손님도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 상대로 원룸 월세 매물만 지급을 하던 그런 시절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도중 이제 저와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똘비라는 가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본인이 1년 정도 공기업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방 좀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제일 친한 친구니까 알겠다 하고 열심히 매물을 찾았죠. 이 똘비라는 친구는 극한의 가성비를 좀 따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월세는 저렴해야 되고 집은 넓어야 되고 컨디션은 관계없다. 하여튼 가성비가 좋은 그런 집을 찾고 있는 중이었죠. 때마침 정말 괜찮은 가격에 이제 저희 사무실이랑도 가깝고 저희 집이랑도 가까운 곳에 이제 1층에 있는 분리형 원룸 하나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보러 갔죠, 방을. 이 집을 제가 임대를 많이 해봐서 잘 아는데, 그날 본 그 1층의 102호 그 호실은 느낌이 조금 쎄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질감 같은 게 든다고 해야 되나, 집에서? 이상하게 화려한 나전 칠기로 된 그 나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옷장. 그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무튼 찝찝하게 그 집을 보고 나왔는데 친구는 보자마자 이 금액에 이 정도면 꿀이다 싶어서 바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집에 소문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제가 계약한 세입자분들도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도 영 찜찜한 마음이 저는 아시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 기분이 세서 계약하지 말자 하는 것도 웃기고, 무튼 그렇게 해서 계약을 진행을 했죠. 그렇게 친구가 이사를 하고 저녁에 똘비 친구 자취방에서 소주 한 잔을 먹으면서 뭐 대학 시절 이야기, 군대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남자 둘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제가 똘비라는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고, 이 친구한테 지금 연락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뭐 의미 없이 휴대전화만 붙들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똘비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한 2시경 정도 됐습니다. 이 친구가 전화를 하자마자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내 귀신 봤다. 여기 귀신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니한테 전화가 올 것 같더라. 니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고요. 사실 이 멘트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당시에 이 말을 해서 친구는 더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집을 임대할 때 뭐 소문이나 이상한 기운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가 대학교 때 한 번씩은 살아본 그런 원룸이거든요. 그렇게 똘비가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제가 걸어갔죠. 사실 제가 특정한 위험한 장소나 그런 데 가면은 제 스스로 몸에서 좀 저한테 보내는 사인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등골이 딱 하고 땡긴다든가 뭐 머리카락이 삐죽하고 쓴다든가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1층에 딱 들어서니 등골이 딱 땡기면서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뭐지? 분명히 같이 집 보러 오고 술 먹을 때는 이런 느낌 안 들었는데 찜찜함 정도가 다 했는데 이 집이 맞나? 이 정도면 완전 다른 집인데 이런 생각이 제가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무튼 배를 눌렸죠. 그러니까 똘비가 눈이 퀭하게 다크서클이 내려온 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되니까 물어봤죠. 야, 니 눈이 산 사람 눈이 아니다. 개안나. 무슨 일 있었냐 말해봐라 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은 한 3일 전으로 돌아갔고 똘비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이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에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집 주차장에 막 도착을 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한 대 태우려고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주차장 모퉁이에 키가 굉장히 큰 여성이 한 명이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핏 봤을 때 키가 85에서 90 사이? 키가 정말 큰 여성이 머리를 푼 채 가만히 서 있었대요. 똘비는 와씨 무서워라 뭐 왜 저러고 있노 이러면서 담배를 마저 태우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딱 그 순간 그 여성이 어느덧 자기 바로 앞에까지 와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코앞까지 다가오는 그 여성을 피하지도 못한 채 이제 똘비는 가만히 그 여성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근데 이 여성이 눈이 없는 겁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먹만한 구멍이 2개가 깊게 파진 채 이제 똘비를 코앞에서 많이 쳐다보고 있고 그 길로 똘비는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똘비는 본인 집 침대가 아닌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내가 갑자기 공부를 좀 무리했나? 악몽을 꿨나? 언제 집에 들어왔지? 기억도 안 나네. 그러면서 이제 찬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이불에 누워서 잠을 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잘 때 한 몇 분 뒤면 우리가 이제 깊게 잠들 것 같은 막 그 온몸이 나른해지는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똘비 쪽으로 걸어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똘비는 실눈을 살짝 뜨고 현관문 앞에 보니까 키가 큰 여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꿈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현실이었던 거죠. 똘비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돌려서 벽 쪽을 보고 새우잠 자세로 누워있었다고 하고요. 그러자 이제 이 똘비가 덮고 있던 이불을 살짝 걷어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본인 옆에 스르륵 하고 눕는 거랍니다. 식은땀이 막 줄줄줄 나기 시작했고 이제 평소 불교 신자였던 똘비는 막 용기를 내가지고 큰 소리로 막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그 여성이 똘비의 가슴 쪽에 손을 쓱 올리더니 귀에다 대고 나도 불교, 내꺼 이거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가지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 여자가 똑같이 귀에다 대고 비명 소리를 따라 했답니다. 내가 으악 하면은 그 여자도 귀에다 대고 으악 했던 거죠. 예. 그렇게 도망가듯 일어나고 막 일어나자마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집 밖으로 나가서 어디가 되었든 미친 듯이 뛰었답니다. 그렇게 진정이 다 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고 뜬 눈으로 밤을 샌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 스터디 카페에 가서 잠을 조금 자고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둘째 날도 집에 돌아가서 잠을 청하면은 첫째 날과 똑같이 그 여성이 누우면서 내꺼 귀에다가 속삭이고 친구가 무서워서 일어나려고 하면 귀에다 내가 약 소리를 지르고 예. 그러면 또 잠에서 깨고 도망 나오고 이거를 3일 동안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지옥 속에서 그 3일을 보냈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놀랍고 좀 당황했죠.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살짝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 바로는 이제 이유 없이 시비 거는 이런 영가들은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한번 물어봤죠, 똘비한테. 야, 니 혹시 길바닥에서 뭐 주워온 거 있나?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 니한테 자꾸 내 거 하는 거 보니까 니가 뭐 주워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길에 떨어진 거 함부로 주워오는 거 아닌 거 나도 잘 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버려진 거 가지고 오고 그러지 않는다.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이거든요. 이 친구가 아무리 뭐 가성비를 따진다 해도 아버지께서는 유명한 건설회사 소장님으로 계셨고 네. 그 집도 유복하고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똘비가 하는 말이, 야 친구야 오늘 또 나오면 내 4일 연속이다. 내 진짜 죽을 것 같다. 내하고 좀 같이 있어주던가 내가 너네 집 가서 자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좀 다독여줬습니다. 진정하고 내가 오늘 너 집에서 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자라. 옆에서 지켜줄게. 그렇게 친구를 좀 제가 다독여주고 먼저 재웠습니다. 이 친구는 누구보다 저에 대해 잘 알았고 제가 이제 본인을 지켜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얘가 자면서도 식은땀을 계속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수건으로 땀도 좀 닦아주고 뭐 손잡고 마음속으로 기도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친구는 자게 두고 저는 이 일의 원흉을 좀 찾고 싶어졌죠. 그렇게 이제 집을 막 구석구석 제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원룸이다 보니까 뭐 뒤질 것도 없고 짐도 얼마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뭐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옵션으로 있는 매립형 드럼 세탁기까지 드러내서 뒤질 정도면은 어지간한 데는 다 뒤졌다는 말이니까요. 그렇게 아무런 수확도 하지 못하고 저도 이제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아침 7시쯤에 이 녀석이 개운한 표정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와 진짜 니 뭐 있냐, 니랑 같이 자니까 꿀잠 잤다면서 막 니 진짜 뭐 있는 거 아니가 하면서 막 장난을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옆에 있어준 게 다고 이대로 끝나면 다행인데 하는 그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와 아침에 맥모닝을 시켜 먹고 저는 사무실로 갔고 친구는 이제 스터디 카페로 향했죠. 그날 술 약속이 있었던 저는 이제 퇴근하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또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늘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히 공부하는 애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직 카페에서 공부 중이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고맙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술 약속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뭔 일 있으면 전화해라. 늦게까지 안 잔다 하고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평소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었고 만났다 하면 만취까지 막 달리는 그런 멤버였는데도 술이 아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가는지 뭐 맛도 안 느껴지고 취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면서도 한 2병은 저 혼자 마신 것 같은데 알딸딸한 느낌조차도 안 들더라고요. 괜히 막 불안하기만 하고 정신만 더 말똥해져갖고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당시의 시간이 밤 12시 정도가 되었고 컴퓨터를 켜서 당시에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즐겨 해가지고 그걸를 조금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한 새벽 2시가 다 되어갔고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친구한테 전화 올 때가 되었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람을 맞춘 것처럼 2시가 딱 되니까 똘비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날과 좀 다르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애가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기침도 막 하면서 친구야 내 진짜 죽을 뻔했다. 내 좀 살려도 이번에는 내 목까지 쪼르더라. 내 너무 무섭다. 이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제가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똘비한테 제가 전화를 안 끊을 테니까 기다려라. 금방 갈게 하고 집에서 제가 막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다고 소금, 고춧가루 제가 혹시나 몰라서 이 3종 세트는 아직까지 제가 집에다 항상 챙겨두거든요. 그렇게 똘비랑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가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더라고요. 정말 억수같이 퍼붓는데 제가 이제 한 손에는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우산을 쓰고 그 우산 갈고리에다가 이제 그 3종 세트를 걸어둔 채로 그렇게 제가 집을 향해 걸어갔죠. 참고로 당시에 똘비 집과 제가 살던 자취방 도보로 한 10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3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제가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전화기가 갑자기 끊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말하는 게 이제 딱딱딱 끊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폰을 보니까 이 통신 주파수라고 하죠. 이게 잘 안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끊기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친구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야, 전화가 잘 안 들린다. 곧 가니까 전화 끊겨도 겁먹지 마라. 그렇게 얘를 진정을 딱 시키는 와중에 폰이 딱 하고 꺼지더라고요. 이 통화가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제 전화기 자체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폰을 켜려고 하니 전원이 부족하다고 떴고요. 근데 제가 제 직업 특성상 저는 배터리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꼭 중요한 전화나 문자는 폰이 꺼졌을 때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쉬는 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저는 항상 이 충전기로 꼽아둔 채 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나올 때도 100%였거든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얘가 매를 약간 방해를 하네?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억측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들었죠. 그렇게 저는 이제 똘비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하니까 똘비는 뭐 화장실 불까지 다 켜두고 침대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랑 인사도 안 하고 창틀, 문틀, 신발장 입고 집에 있는 모서리란 모서리, 구석 모든 곳에는 제가 그 당시에 갖고 왔던 고춧가루랑 파, 소금을 섞어 뿌리고 마지막에는 그 침대 앞에 바닥에다 제가 그걸 다 부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저의 이런 이상 행동을 보고 겁을 더 먹었었고요. 그렇게 다 부은 다음에 제가 허공에 대고 혼자 막 욕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뭐 야인나 오늘 비도 오고 날도 죽이는데 내 혼자 여기 있을 테니까 나와서 내 목도 한번 졸라봐라. 그렇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친구를 제가 저희 집으로 보냈죠. 친구야, 일은 내가 쉬면 된다.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내가 여기서 오늘 뭘 볼 때까지 안 나갈 거다. 니도 책 챙겨서 마음 편하게 우리 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다독여주고 친구를 저희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집을 나가고 저는 불을 다 끈 채 침대에 걸터 앉아 계속 혼자 욕짓거리를 했죠. 솔직히 당시에 왜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꼭 뭐에 씌인 놈처럼 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한 20-30분을 신명나게 욕을 하니까 이제 막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잠도 오고. 그래서 친구가 사놓은 라면 하나 몰래 끓여 먹고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친구가 말한 대로 잠이 들랑말랑 딱 맨정신과 꿈의 경계선에 있는 듯한 그 느낌? 잠이 막 들려고 하는 딱 그 순간 누가 이제 밖에서 따가워 내꺼 이 말을 딱 하는 겁니다. 와, 소름이 진짜 그 목소리를 딱 듣는데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잠이 다 깨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와 진짜 나타났네.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센 척이나 센 척 다 했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일단 침대에서 제가 일어나야겠다 싶어서 몸을 움직이려는데 가위에 딱 눌렸더라고요. 정신은 맑은데 가위에 눌린 걸 보니 저는 이걸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위에 좀 자주 눌리는 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가위에 눌리는 건 좀 꿈이라고 자기 체면을 많이 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이 가위가 눌리면 보인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튼 그렇게 꿈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눈을 살짝 떠보니까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시커먼 여자가 바닥에 제가 뿌려놓은 그것들을 천천히 피하면서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다 보니까 진짜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덧 제 옆에 살짝 눕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눈을 제가 감고 있어가지고 직접 보진 않았는데 딱 본능적으로 옆에 누군가가 눕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은 제 속으로 어쩌지 하는데 이제 갑자기 옆에 있는 그 여자가 한 손으로 제 목을 엄청 강하게 딱 잡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제 머리끄댕이를 딱 부여잡은 채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쥐어뜯고 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눈을 딱 떴습니다. 옆을 보니까 눈에 그 구멍이 난 여자가 입을 쩍 벌린 채 딱 세 마디를 하더라고요. 욕! 왜? 내 물건! 정말 큰 소리로 이 세 마디를 딱 외치더라고요. 욕! 왜? 내 물건! 꿈인 건 다 아는데 진짜 목이 찢어질 것 같고 숨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 온몸에 경련도 오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신음을 하고 있다가 제가 또 문득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얘한테 왜 이런 꼴 당하고 있지? 갑자기 열받네. 하여튼 이런 생각이 제가 딱 들더라고요. 목소리는 잘 안 나오는데 일단 할 말은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몸 안 움직여지는 게 다행이다. 내가 움직이는 순간 진짜 한 번만 움직이는 순간 막 이런 말을 제가 계속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그 시커먼 입을 지고 웃으면서 손을 탁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몸도 딱 풀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제가 바로 양손으로 그 여자의 목을 있는 것 조르고 욕을 했죠. 네가 뭔데? 죽었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면 되지 왜 내한테 이러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그 여자가 제 손에 목이 졸린 채로 또 씩 웃더니 고개를 갑자기 휙 돌리더니 거기가 옷장인지 벽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가락으로 그곳을 딱 가리키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꿈에서 딱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저는 화장실부터 갔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솔직히 세수를 좀 해야 되겠다고 거울을 딱 봤는데 막 머리에서 이게 무슨 비 맞은 애처럼 땀이 막 줄줄줄줄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뭐지 이러면서 이제 세수를 하고 거울을 한 번 더 봤는데 제 목, 팔, 옷을 벗으니까 겨드랑이 밑 무슨 메타장 맞은 애처럼 버릇멍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와 이게 악몽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뭐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를 입히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이거 엄청 위험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제가 당시에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이제 다시 친구 집을 뒤지기 시작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내 거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분명히 여기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뒤지다가 이제 순간 그 꿈에서 봤던 그 여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 방향 거기에는 그냥 벽면이랑 옷장이 있는 딱 그 사이였거든요.
그 옷장을 제가 가만히 보는데 이 집에 딱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이질감이 그 옷장에서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사 올 때부터 처음부터 있던 옵션이었는데 뭐 정말 우리 옛날 주택에 있는 그런 옷장이었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나기장이라고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세대에 인기 있던 그런 옷장이었습니다. 가로가 한 3m 정도 되는 그런 나기장이었는데 이게 정말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원룸에 있는 것도 솔직히 조금 웃기고 아무튼 그 옷장을 가만히 보는데 이게 이질감이 더 강하게 이제 딱 들더라고요. 왜 처음부터 내가 저걸 못 봤지? 원래 저게 있는 저게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뭐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옷장 문을 한번 딱 열어봤습니다. 예. 이 구조가 참 특이하게도 슬라이더식 가로로 열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하단에는 2단 수납장이 있고 위에는 뭐 이불 자리라든지 그런 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전부 개방한 다음에 친구 옷 다 빼내고 휴대폰 플래시 켜서 구석구석 다 찾아봤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아니면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으니까 제가 에라 모르겠다고 그 나기장 문을 갖다가 뜯었습니다. 슬라이더 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짜 강제로 문을 딱 뜯으니까 갑자기 그 내부에 저도 못 봤는데 큰 거울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 그게 뚝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순간 거울이 깨지면 안 되니까 발등으로 거울을 딱 받쳤습니다. 그렇게 거울을 다시 드는데 뒤에 뭐가 만져지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이제 문짝은 벽에 기대놓고 거울을 뒤집어서 보니까 거울 뒷면에 무슨 큼지막한 종이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뭐지 이게 이런 게 여기 왜 있지 하고 종이를 딱 뜯어서 보니까 엄청 큰 종이를 한 4번 정도 이렇게 접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쫙 펼쳤는데 와 이게 뭐 소름이 돋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뭐 귀신 보고 하는 것보다 저는 그 종이가 더 무섭더라고요. 예. 시뻘건 유성 매직으로 그 A3 용지보다 큰 종이였는데 거기에다가 글을 빽빽하게 도배를 해놨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기억나는 문구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건 손대는 놈은 내가 직접 죽일 거다. 내 볼펜, 내 옷 하나라도 가져가는 놈 다 죽일 거다. 돌려줘 내 거.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억울하다. 경매가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막 이런 말들이 막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써놓은 협박성 그런 멘트 같았는데 빈틈없이 다 적어놨더라고요. 빨간 매직으로. 그걸 보자마자 나기장이랑 거울 쪽지를 원상 복구해놓고 제가 쪽지는 당시에 사진을 찍어놨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가지고 왔던 소금이랑 팥, 고춧가루 이런 걸로 제 손에다가 뿌린 다음에 막 살갗이 벗겨지게 막 제가 씻어냈었어요. 너무 그게 불결하고 좀 막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예. 그렇게 친구한테 만나자고 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죠. 야 이거 집주인한테 내가 직접 전화할게. 그러고 저는 다음날 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주인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안 봐도 비디오라고 생각한 게 길거리에 버려진 거 좋다고 들고 와서 옵션으로 설치해놨다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그냥 앞뒤 말 다 따르고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102호에 있던 옷장 길거리에서 주워왔죠. 주인이 맞습니다. 상태도 좋아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여갖고 용달 불러갖고 갖고 왔는데 와예 곰팡이라도 있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와 짜증이 진짜 머리 끝까지 나는데 있었던 일을 다 말을 해줬고 그 쪽지는 당시에 제가 문자로 보내줬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장님은 마지못해서 치워준다 하고 용달을 불러서 치워주셨고요.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원래 네. 있던 그 장소 그대로 두라고.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하지 말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한 다음에 버리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원래 있던 자리에 가서 나기장이 제자리로 가는 거 보고 이제 혹시나 몰라서 제가 그 어포랑 막 소주, 과일 이런 거를 몇 개를 막 가져왔었습니다. 일회용 그릇에 그거를 까고 친구랑 같이 이제 묵념을 해드렸고 그러고 한 며칠 뒤인가 그 친구 놈 꿈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막 울면서 억울하다, 서럽다 막 이런 신세한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괜찮으시냐면서 친구가 따뜻하게 그 여성분을 안아주었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네 친구한테 고맙다 해라 이라고 꿈에서 깼대요. 친구는 이제 아마 그분이 그분인 것 같다 하고 그 이후로는 뭐 저도 그렇고 더 이상 뭐 그 집에서 이상 현상이나 가위조차도 안 눌렸고요. 예. 그러고 친구는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있다가 자기가 원하던 그 공기업에 공채로 합격해가지고 뭐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가 이제 좀 들은 게 하나 있었었는데 네네. 그 집주인분들 원룸이나 이런데 분들 중에서 막 장롱이나 네네. 이런 거 주워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젊은 분들이 오히려 그런 걸 안 하시고 예. 건물주들 중에 뭐 한 3, 40대 이런 분들은 그런 행동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이제 60대가 넘어가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사 나가는 집 앞에 가가지고 뭐 버려진 거 있으면 들고 와갖고 쓸만한 거 있으면 옵션으로 갖다 놓고 그렇게 많이 하시. 그러면 이제 풀옵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보면 진짜 풀옵션이네 하는데 이제 주워왔는데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을지 아닐지는 그렇죠. 모르는 뭐 거니까. 사연이 있는 물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는 없네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도 버려진 거 설치하는 사람 널렸습니다. 세탁기, 냉장고도요? 네. 근데 냉장고는 우리가 청소해서 쓰면 된다고 하지만 세탁기는 진짜 다 뜯어보면 일단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고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때 반장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반장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초등학교 4, 5학년쯤에 학교에 전학생이 한 명이 왔대요. 이 전학생 이름이 철규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철규가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좀 모자른 친구였대요.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대요. 먼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약간 그런 친구긴 한데 그래도 그 당시 시대가 좀 시대라서 좀 따돌림을 당했었나 봐요. 아, 네. 근데 아버지께서 반장이시다 보니까 되게 잘 챙겨주시고 아버지가 휘어잡으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약간 저랑은 달리 굉장히 좀 파워풀하시거든요. 근데 이 철규한테는 특이한 점이 2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 철규가 평소에는 힘든 괴롭힘을 해도 에이 그러지 마 하는데 책상에 앉아있는데 둘러싸면은 사람이 변했대요. 오.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폈대요. 책상에 자기가 앉아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야 철규 바보야 이러면은 애가 눈이 돌아갔대요. 예. 그리고 2번째는 철규가 아까 말했지만 좀 어디가 모자란 친구였잖아요. 네. 아주 가끔씩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 친구 이상한 아버지가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랑 이렇게 그때는 바닷가 초등학교다 보니까 수업 끝나고 물놀이 가고 막 그런 거를 아버지가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서해안 바다 쪽인데 거기서 조개를 캐는 일을 아버지랑 했나봐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근데 조개를 캐다 갑자기 철규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어눌한 말을 하다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때 흠칫하다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너 무슨 일을 겪었니 하니까는 잠깐 구석에서 얘기 좀 해도 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줬대요. 아버지한테. 뭐야? 예.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철규는 그 서해안 하면 특징이 다도해잖아요. 섬이 많은 바다잖아요. 많죠. 예. 네, 그 섬 중 하나에 살고 있는데 그 섬을 긍정도라고 할게요. 그 긍정도에서 살았는데 긍정도는 주민이 40명에서 50명 정도 사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섬이었대요. 그런데 섬에 분교도 있고 그 당시에는 분교가 되게 많았잖아요. 70년도니까. 그 분교도 있고 애들도 많이 살고 사람들도 화목하게 지는 섬이었고 이 섬의 수입은 어부들이 중간중간 들르는 중간 기착지였대요. 그래서 이 기착지에서 어부들이 들어올 때 이 어부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식료품 팔고 막 어구 수리해주고 이러는 업무가 진행되는 섬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섬에 대척교회를 갓 만드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갓 되신 목사님이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면서 그 긍정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뭐 신도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화목했대요. 그리고 막 되게 잘해주고 목사님이.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이때 철규도 교회를 이렇게 가서 하니까 주민들이 나중에는 한 40명, 50명 되는 주민들이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되게 화목한 생활을 보냈는데 이 목사님이 독특한 거를 하나 하셨는데 성경 공부라 해서 가끔씩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분교에서 봉사하듯이 성경 필사를 시켰는데 이때 이 목사님이 가르쳤던 게 원고지 쓰는 법이었대요. 옛날에 논술할 때도 원고지를 썼거든요. 근데 옛날엔 그거를 굉장히 중시했다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원고지 중요하다 해서. 그래서 원고지에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막 이렇게 필사를 시키고 그걸 애들이 잘하면 당시에는 귀한 막 빵, 크림빵, 그 보름달빵 이런 걸 막 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철규랑 덕수 그리고 민호 이렇게 세 친구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대요. 네. 그런데 이 긍정도는 그렇게 발전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섬의 산 부분은 굉장히 좀 낙후가 돼 있고 해안가에만 마을이 생긴 그런 작은 섬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랑 밤에 이렇게 성경을 하다가 되게 늦게 덕수가 가게 됐대요. 그래서 덕수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이렇게 멀리 그 산에서 불빛이 이렇게 났대요. 근데 저게 뭐지? 이러면서 갔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가지 않고 그냥 돌아왔대요. 왜냐면 그때 도깨비불이 유행을 얘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산에 도깨비 나온다고만 해서 소문을 다 낸 거예요, 덕수가. 산에 도깨비 나타난다고.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그 당시엔 또 초등학생들이 겁도 없었대요, 아버지 말로는. 그러니까 철규랑 덕수랑 민호가 거기로 간 거예요, 밤에. 그리고 그 셋이 진짜 도깨비 나타나냐고. 그런데 갔는데 도깨비가 안 나타나더래요. 산 중턱까지 올라가네, 그날 밤에. 그러니까 뭔 도깨비야, 도깨비 없네 하면서 덕수만 남고 민호랑 철규는 내려왔대요. 그리고 다음날 덕수가 학교를 안 나왔대요. 그리고 점심시간쯤 됐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헐레벌떡 나가고 온 마을 남자분들이 깜짝 놀라서 보건소 좀 가야겠다고 선생님 이러면서 가보니까 덕수가 거품을 기절을 한 채로 산에서 발견이 됐대요. 다행히 큰 타박상이랑 찰과상만 입었지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는 덕수가 나 도깨비 봤다고, 진짜 도깨비를 봤대요. 그러니까 뭔 도깨비야, 도깨비는 이러면서 하는데 도깨비를 봤다고 해서 어떻게 생겼는데 하면서 철규가 물어봤대요, 덕수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산 중턱까지 걸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푸시럭 이런 소리가 막 났대요. 그래서 뭐야라고 하는데 진짜 자기 눈앞에 한 8걸음 앞에 그 산길을 어떤 사람의 형체를 까만색이 툭툭툭 하면서 지나갔대요. 그런데 하나가 지나서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잖아요. 그 뒤에 둘이 더 도망갔대요. 툭툭툭 하면서 지나갔대요, 눈앞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대요. 그래갖고 나 진짜 도깨비 봤다고 하니까 야 그래도 운 좋은 줄 알아, 도깨비가 너 얼굴 안 가져가서 다행이야 이러니까 돌비님 옛날에 그 혹시 몽달 귀신, 그 달걀 귀신이라고 얼굴 가져가는 이야기 아시죠? 알죠. 예. 네, 그거를 당했다 안 당했다고 하는데 근데 도망가다가 오줌 쌌다고 좀 많이 놀려먹긴 했대요, 친구들이.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도깨비를 봤다 하니까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고 도깨비 없다고 저 산에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시 또 성경 필사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목사님이 어느 날 70년 되면 귀족분들 중에 좀 연세 많으신 귀족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이런 노래가 있었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섬도 긍정도도 그 새마을 운동 막 그런 걸 한다 해서 그 지붕을 다 슬레이트로 바꾸고 새 마을을 알립시다 하면서 우리 동네의 우리 섬 이 긍정도의 모습이랑 사진 찍고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목사님이 다 막 이렇게 가져와서 알리겠다고 신문처럼 이렇게 올리겠다 해서 막 사진을 찍어오라면서 그 당시에 그 귀한 카메라를 4개인가를 주시더래요. 동네 사람들한테. 근데 막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때 카메라가 엄청 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말로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하면서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막 우리 마을엔 이런 게 좋아요 이러면서 하는데 계속해서 도깨비의 그런 모습은 사라지면서 다시 평화로운 마을이 됐는데 어느 날 민호가 도깨비를 진짜로 봤냐고 덕수랑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민호가 내가 가서 도깨비를 흔적을 찾아보겠다 하면서 일요일에 교회를 안 가고 산을 올라갔대요. 그리고 민호가 그날 저녁까지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얜 또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밤 8시 반에 민호가 내려오더래요. 근데 온몸이 수풀숲 해집고 막 그러는 상태로 왔는데 애가 신기한 거는 무서움이 없대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대요, 오히려. 그러면서 엄마한테 또 회초리로 엄청나게 맞고 막 아버지한테도 두들겨 맞았고 그 당시는 그게 일상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민호가 막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혼나면서도 약간의 좀 행복함 그런 거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날 초등학교가 끝나고 갑자기 철규랑 덕수한테 민호가 와서 야 우리 읍내 한번 가보자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읍내 갈 돈이 어딨어 이러는데 민호가 야 나 도깨비산에서, 그땐 그 산을 도깨비산이라 했대요. 그 셋이서 신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야 산삼 찾았어? 거기 뭐 산삼 있어? 그러니까 야야 이거 봐 하면서 그 당시에 가방에 책보를 갖고 있었대요. 되게 가난한 집이라서. 그래서 책보를 딱 열어보면서 뭔가를 보여주는데 지푸라기 같은 망태기라고 하잖아요, 흔히. 작은 망태기. 그 망태기를 보여주는 거니까 야 냄새 이런 걸 어디서 주웠어? 그러니까 야 도깨비가 선물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태기를 보고 뭔데 하면서 탁 열어봤는데 돌비님, 귀족 여러분, 70년도에요. 예? 70년도에 망태기를 열었는데 망태기 안에서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 당시 500원짜리가 지폐였던 시절이었는데 30만 원이 나왔대요. 야, 그거 얼마야,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몇백만 원급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이었대요. 이게. 1,000만 원 막 이런 거 아니야?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민호가 갖고 읍내로 가서 부족한 거랑 집안에 있는 거랑만 해서 친구들이랑 해서 그 어부 아저씨 타고 가서 막 엄청나게 사왔대요. 그런데 그런 걸 또 돈을 막 쓰면 안 되니까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이럴 것 같아서 조금 쏘고 몰래 집에다가 숨겨놨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철규가 이상하다고 산에 저렇게 돈이 있으면 안 되는데 돈이 생긴 거잖아요, 산에.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 긍정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불안한데 하는데 민호가 며칠 뒤에 행방불명이 됐대요. 그리고 민호가 사흘 나흘 뒤에 해변가에서 문체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실족사처럼 그렇게 헛디뎌서 쓰러진 절벽 같은 데 막 오르다가, 그러니까 돌면 그거 있잖아요. 어떤 그 귀중품 혹은 그런 거를 얻으면은 또 있을 것 같다가 막 거기 올라가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걸 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 나서 물론 엄청나게 슬프고 부모님도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덕수가 야, 근데 민호 부모님 그거 모르시지 않냐, 그 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민호 거니까 민호가 얻은 거니까 해갖고 민호 부모님이 잠깐 그 민호 고향 거기로 묻어주러 무트로 보냈을 때 민호네 집을,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때는 보안도 막 이렇게 번호키 있던 게 아니라 열쇠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대요, 그 시대는. 몰래 들어가서 민호 방을 싹 뒤졌대요, 민호가 둘만한 곳을. 그런데 망태기가 없더래요. 이때부터 이 섬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래요, 철규가. 그리고 그때부터 철규가 계속 그 산을 이렇게 봤는데 예. 산은 특이하게 이상한 게 없었대요. 그리고 맨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원고지에다 성경 필사하고. 그런데 그 민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목사님이랑 그런 분들도 막 기도를 되게 해주시고 되게 슬퍼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횡하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 힘들고 쓸쓸할 때 밤에 교회를 찾아가면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들어주시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때 막 은혜를 입었다 해서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철규랑 덕수가 거기를 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계시지? 이러는데 교회 뒤쪽에 뭐 목사님이 사는 작은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봤는데 집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끼익 하고 문을 이렇게 슬쩍 보니까 그 순간에 철규랑 덕수가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대요. 목사님 책상 위에 그 망태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이러는데 목사님이 특이했던 거는 그 목사님의 방이 굉장히 독특했대요. 네. 학생들이 썼던 원고지들 있잖아요. 그게 퍼져 있었는데 그때 덕수가 유독 저 원고지 안을 막 이렇게 뒤졌대요. 덕수가 눈이 되게 좋고 그런 촉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유독 이상한 원고지가 하나 있어 딱 봤갖고 야 철규야 이거 봐 하면서 이렇게 원고지를 딱 봤는데 그 원고지가 똑같은 원고지예요, 규격이. 근데 구멍이 뚫려 있었대요, 원고지에. 그래서 이거 뭐지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러면서 따다다다다 하면서 바로 도망 나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딱 걸렸는데 목사님이 남의 집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실까요? 이러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이랑 막 이런 얘기했다. 왜 오셨어요? 목사님이 이래서 저희가 그 친구가 민호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게 너무 슬퍼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시겠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좀 후련한 마음에 나가게 됐대요. 그리고 죽음은 슬픔은 뒤로 하고 며칠쯤 지나니까 슬픔이 다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보내게 됐대요. 그런데 그때 물론 철규는 계속 의심스러웠대요. 왜냐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특히 목사님 그 망태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는 그 망태기, 이 사람 너무 의심스러워서 그때부터 목사님에 대한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을 미행을 했대요, 나쁘게 말하면은 밤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그렇게 특이한 상황은 없었대요. 한 가지 특이점은 어느 날부턴가 목사님이 되게 신기한 건데 어부들도 그 예배에 참여해서 잠깐 예배 보고 가시라고 간식 같은 거 주겠다 이러시면서, 그때 그래서 목사님과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어부들이 저는 성경 예를 들면 욥기 몇 장 몇 절이 좋습니다, 혹은 저는 뭐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어부들이 꼭 한 명씩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말씀 드셨고 정말 좋은 성경 글귀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성경 공부할 때 그거를 오늘 공부를 해야겠군요 하면서 그 성경 몇 장 몇 절에 대한 얘기,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 얘기를 하면서 꼭 필사를 시켰대요, 원고지에. 네. 그래서 그렇게 원고지를 시키는데 이때 덕수가 어느 날 예배를 보다 철규한테 그 말을 했대요. 잠깐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한번 그리고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하니까
계속 의심이 들잖아요, 목사님에 대한. 근데 철규가 덕수에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놀란 말이 그거였대요. 뭐냐면, 야, 목사님 어디서 저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 걸까? 왜냐면은 예배를 간 사람마다 맨날 크림빵 주는데 그 크림빵이 엄청 비쌌대요, 진짜. 귀한 요리인데. 빵을 그렇게 주고 어부들한테도 그렇게 막 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야, 카메라. 내가 들어보니까 카메라 정말 비싼 물건인데, 그 귀한 물건. 그리고 목사님 방에도 귀한 물건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는 맨날 연필 쓰는데 목사님 만연필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진짜 너무 돈이 많은 거 아니야? 에이, 돈 많으시겠지. 야, 돈 많은 사람이 이런 섬에다 교회 세워?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래서 너무 막 의심이 계속 가는데 철규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마을에 경찰들이 왔대요. 네. 근데 철규가 그때 처음으로 봤는데 군인들이랑 경찰이 같이 왔대요. 근데 70년대에 그런 일이 흔했나 봐요. 수색하는 그런 게 바다에서. 근데 군인이 좀 특이한 군인이었대요. 예. 왜냐면 경찰들과 함께 온 군복이 뱀가죽 군복이었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입었던 그 민무늬 군복 입은 그 흔히 말하는 브라운색 그 군복을 입었잖아요. 대부분 군인들은. 이 사람들은 뱀가죽 군복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위장무늬 군복을 입고 온 거였대요. 그러면서 마을을 막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랑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의심스럽게 이렇게 마을을 지켜보고 그냥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마을 이장님이 무슨 일이 났다, 막 여기 지금 이게 뭐냐, 저 무서운 사람들이 여길 왜 왔냐라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철규는 그때 잘 몰랐대요. 예. 근데 그날 밤에 이장님이랑 목사님이 막 싸운 거예요. 엄청 싸웠대요, 목사님이랑. 그러다가 목사님이 방 안에 들어가고 찾아오지 말라고, 내일 교회 이거 뭐고 다 때려칠 거라고, 이 마을 왜 나를 의심하냐,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냐, 이러면서 이장님이랑 싸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 싸운 걸 본 철규랑 덕수가 얘기를 하다가 덕수가 갑자기 그 얘기하더라고요. 도깨비산에 오늘 같은 날 한번 왠지 뭔가 있을 것 같다. 우리 한번 도깨비산 가보자. 민호가 어떤 걸 캐는지 저 산부터가 이상하다. 왜냐면 민호가 죽은 뒤로 아무도 그 산을 안 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산을 가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날 후레쉬랑 횃불을 들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 사이비라고, 제가 온 거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사람들이 갔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나와보세요 이러는데 방에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이 잠겨 있더래요. 목사님 나와보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장님이 조용하더니만 잠깐만 이러면서 귀를 이렇게 대니까 이런 소리가 막 났대요. 그래서 뭐야 문 열어 하면서 사람들이 망치로 문을 쪼개서 탁 들어갔거든요. 목사님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대요. 그리고 뭐야 무슨 일이지 막 이러는데, 이거는 그 마을 사람들의 시점이고 철규랑 덕수는 저 산에 있었거든요. 그때 철규랑 덕수가 도깨비를 봤대요. 예. 까만색의 그 도깨비가 산을 타다다닥 올라갔는데 도깨비다 하면서 그 덕수가 막 소리를 쳤대요. 마을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도깨비가 덕수랑 철규를 딱 보자마자 보지도 않고 그냥 슬쩍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뭐야? 그리고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돌아가셨지. 근데 그거를 보고 이장님이 마을에서 막 마을 사람들 다 정신없으니까 이렇게 덕수랑 철규가 가보니까 마을에 이장님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이장님이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한대요. 우리 다 죽었다. 어떡해. 그러면서 그 원고지 있잖아요. 쓴 거 그거 모아서 태우고 저거 다 태워버리라고 해서 집 자체를 다 태워버리라고. 그리고 그 모든 사단이 끝난 다음 날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을 뒤흔든 사건이 났었대요. 예. 이 사건이 뭐냐. 일단 이쯤 오시면은 귀족분들과 돌빈도 눈치를 채셨을 텐데 맞습니다. 이 목사님은 간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도깨비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여기서부터 트릭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카메라가 많고 돈이 많아요. 그렇지. 그리고 배가 서해안에 이렇게 들어온 단속이 그렇게 어부들 사이에 끼었을 때 거기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물품을 보급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드보크라고 해서 산에다 파놓고 이렇게 은닉을 해놓는 곳이 있대요. 네. 거기에다가 돈을 숨겨놨던 거였어요. 공작금을. 그러니까 민호가 건든 건 신받다가 아니라 간첩들의 공작금을 건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걸린 거고.
그래서 민호는 실족사를 당한 게 아니라 독침으로 사살을 당했대요. 근데 예. 경찰이 들어오고 그때 중앙정보부라고 했대요. 그땐 거기를. 그죠, 중정. 거기랑 특전사들이 들어와서 그땐 공수부대라고 했으니까 걔네들이 동네를 다 조사해서 이미 목사님은 정체가 탈로 났대요. 예. 근데 여기서 공작원들이 그걸 아니까 목사님은 자기가 들킨 거 알고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소름 끼쳤던 게 나중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아까 말했잖아요. 돌빈이 귀중내로 그 카메라로 동네를 알려야 된다. 여기 지역을 알려야 된다. 다 찍었잖아요. 네. 찍은 사진들, 필름 그게 전부 공작원들 손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마을 긍정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간첩질을 한 거예요. 예. 70년도에. 와, 그러면 그냥 바로 엮여 들어갈 텐데? 그 30명이 다 잡혀 들어갔대요. 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들은 왜 잡혔냐? 돌멩이 성경 필사를 했다 했잖아요. 예. 그 성경의 구절을 질문했던 그 사람들이 간첩이었대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한 그 성경 구절을 갖고 와서 그 성경 구절을 필사를 하면은 그 목사가 구멍난 원고지를 탁 대면 지령이 만들어졌대요. 네. 그리고 그 지령을 읽는 방식이 매달마다 바뀌었대요. 그 구멍 뚫린 원고지가 매달마다 바뀌었대요. 예. 그래서 그때 철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때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른대요, 철규는. 그리고 철규가 그 후유증으로 끌려가서 남녀노소가 다 끌려갔으니까 다리를 절게 됐고 정신이 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섬은 지금까진 무인도인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 도깨비 섬이라고. 예.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의미가 이 얘기. 다르네, 도깨비 섬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시대에 휘말려서 고초를 겪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장님은 아예 사라지셨는데 아마 처벌을 크게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고지를 다 태워버렸잖아요. 이장님 딴에는 너무 당황하니까 우리가 했다는 거를 몰라야 된다 해서 다 태웠더니만 그게 되려 증거인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전부 다 간첩이랑 한패다.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돌빈님 무섭으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민족의 비극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이 얘기하면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러시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근데 그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 특히 그 시절엔. 그리고 그 시절엔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로 아버지는, 엮여 들어가는 네. 거지. 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럼 이거 어떻게 연관이 돼서 하니까 야, 우리 동네 앞에서도 총격전이 일어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네. 밤에 자는데 따다다다당 소리 들렸다고. 그리고 그날 아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걔도 장애가 생겼던 때가 정상으로 돌아왔던 게 어쩌면은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앙정보부가 엄청 무서운 곳이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냥 고문의 끝판왕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남녀노소를 다 그렇게 했다는 게 더 좀 올라왔고. 그냥 살아서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네. 아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했던 또 그 시절이니까요. 중정 때가.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 말을 듣고 안 믿겼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뭐 서해안 그 간첩 사건인가요? 네, 그쪽 간첩 사건이 하나 크게 있었는데 그게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내인데. 근데 그 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공개조차 안 됐대요. 그 섬은 그냥 완전 없어진 섬이 됐대요. 존재조차 그러니까. 부정돼. 근데 지금- 그럴 만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이야 예전에는 공개가 안 될 그런 사건들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되는 시절이고 그리고 그 덮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네,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게 어쨌든 작전을 실패한 거잖아요. 군인이랑 그렇죠. 정부가 네. 마을 사람들을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뭐 정확한 거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이 사연을 오늘도 긍정대리님께서 들려주셔서 진짜 야 이거는 실미도 마냥 제 영화로 하나 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까지 드네요 진짜로. 네, 진짜 저도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듣고 와. 깜짝 놀래갖고 아버지가 그 얘기 했더라고요. 너 내 고향 네. 바다지만 그 사건 벌어진 이후로 어느 날 바다에 철책이 엄청나게 높이 세워졌다고. 그리고 새벽마다 군인들이 거기 순찰 다녔고. 그렇죠. 아유 오늘 그래도 네. 긍정대리님께서 이게 도깨비 섬이라고는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진짜 도깨비가 나와서 그 도깨비 섬이 아니라 다른 네. 의미의 도깨비 섬을 너무나 잘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긍정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진짜 또 이거는 이 사건 자체는 일단 영화로 제작된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제 기억에도 저는 이런 류의 뭐 영화나 이런 사건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본 기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목격자나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름이의 도깨비 섬 이야기를 오늘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또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또 삼가 공인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일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긍정대리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긍정대리님은 저희 시참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으로 또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었는데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돌리님 기종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나요? 네, 진짜 참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항상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가 이렇게 또 좋아지는 거 보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로 찾아와 주셨네요, 오늘도. 네, 아주 기쁜 일이 있어갖고요. 무슨 일인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기종 여러분, 돌리님 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드디어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자가? 네. 와, 이 시대에. 그래서 이사를 이제 곧 가게 되는데 이야,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들었던 일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집이 생겼고 축하해줄 일이고 이사를 가면 그만인 것인데 거기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네. 일단은 다 들어보고 나머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네. 자, 그러면 맞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긍정대리예요. 제가 나이도 나이고 어느 정도 이제 집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아져갖고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이 이렇게 새로 생기다 보니까 부동산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조언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집이 생기고 이사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매물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곳에서 가명으로 민정이 누나라는 나이 많으신 분, 누나라고는 하지만 좀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에 막 예를 들면 전세, 월세 하고 어떤 집에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이분은 경매까지 해보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 막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그냥 농담으로 그랬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일 생겨서 집값 떨어지고 그러냐고 하니까 그런 거는 무서운 거, 막 귀신 나오면 오히려 집값 떨어졌다고 좋아서 들어가지. 그러면서 나가, 내 집이야, 역으로 그러면 돼. 전세금 냈어? 이러면은 나간다고 이러시는데, 딱 하나, 굉장히 무서운 일을 겪으셨던 게 있으셨대요. 그래서, 진짜요? 누나 뭐예요? 이러니까 그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귀족분들이랑 돌비님은 혹시 이런 집 아실까 모르겠는데, 그 오래된 아파트들은 재건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재건축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아파트들이 있대요. 그래서 확정이 나면은 언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들은 집주인들은 다 나가고 다른 집으로 재건축하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대요. 그쵸? 그런데 이때 재건축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전세를 싸게 주는 경우가 있대요. 예? 왜냐면은 이건 쌀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재건축이 확정돼서 시작이 된 다음에 무조건 방을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민정이 누나가 약간 좀 돈이 없었을 때, 가난하기보다는 좀 자본금이 많이 없었을 때 우연치 않게 부동산에서 이걸 봤대요. 여긴 아파트인데 전세금이 되게 싸네요. 이러니까 거기는 재건축 확정된 데라서 비싸지 않고 대신에 여기는 조심하라고, 이런 데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는다, 이러신 거예요, 그 부동산 사장님.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만약에 이사를 갔는데 전세를 해서 계약을 채웠는데 계약 다 채우기도 전에 나가야 될 수 있다. 왜냐면 재개발 시작되면 그거 다 허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집 주소만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갈게요. 이러니까 둘이 같이 보고 갔대요. 근데 집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대요. 내부도.
네, 내부도 썩 그렇게 좋진 않고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막 물도 새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보였대요. 그런데 도저히 원룸은 싫은 거예요, 이 누나가. 그러니까 여기를 가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좀 도박성이 짙으니까 내가 들어갔다가 몇 달 뒤에 갑자기 재건축하면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거기를 쉽게 잊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를 했대요. 그런데 며칠 정도 뒤에 가보니까 그 아파트에 현수막 같은 거 걸리는 거 아시나요, 다들? 예? 현수막에 재건축 반대한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거예요. 오? 그러니까 협상이 어긋난 거죠. 보상 어긋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 이거다. 난 이걸로 간다. 여기 간다. 왜냐면 이 현수막이 붙은 이상 이 재건축은 몇 년 동안 지속이 안 될 거래요. 네. 그래서 나 계약하겠다. 여기 들어가겠다. 해서 정말 싼 가격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4분의 1이었대요. 전세금. 그래서 결국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막상 집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집이 나쁘진 않았대요. 밖에는 굉장히 낡아 보였는데 안에는 또 되게 깨끗하게 관리를 했대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가보니까 참 다 좋았는데 좀 별로였던 게 딱 하나는 민정이 누나 빼고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였대요.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면서 막 이제 이사했으니까 막 떡도 돌리고 그랬는데 다들 막 시큰둥해 하시잖아요. 예. 아유 이런 데를 왜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이 집 무너지면 그냥 딴 데 가야지 뭐 어쩌겠어 이런 식으로 사시는 분들이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재개발이 확정돼서 거의 그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 그런 데였대요. 근데도 뭐 만족스러웠대요. 사는데. 근데 집이 어느 정도 살면서 몇 달 동안은 정말 괜찮았대요. 그냥 살면서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럽다. 방도 막 이 정도면 좋고 막 깨끗하고 속은 그러면서 사는데 한 가지 항상 걸리는 게 있었대요, 누나가. 비만 오면은 너무 집이 오래됐으니까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고 비가 흐르는 건 기본이고 콘크리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흘러내리는 물 흐르는 소리가 막 났대요. 너무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 진짜 그래 재개발 집이니까 참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천장에서 발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래요. 터벅터벅 이런 소리가. 그래서 새벽인데 왜 이렇게 소리가 나 이러면서 그냥 자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씨 하면서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거. 그러고 자는데 발소리가 타박 하는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천천히 그 방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부엌이랑. 그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아씨 진짜 이러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보냈대요. 근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들으면 익숙해질 줄 알았대요. 그래도 발소리라는 게.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전 발소리를 해봤자 얼마나 클지 몰랐는데 그게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발소리가. 아파트 발소리들이. 게다가 오래된 아파트라 방음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막 짜증나니까 하루는 그냥 아예 이어플러그를 끼고 잠을 잤대요.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이어플러그를 끼고 잤다가 알람을 못 들어서 회사에 지각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어플러그를 빼고 그냥 참고 자자 이러고 잠을 잤대요. 그런데 하루는 비가 또 그날도 엄청나게 왔대요. 그러니까 막 빗소리도 짜증이 난대 새벽에. 콘크리트 타고 그 비 물 흘러내리는 소리 그게 나는데 그때 막 나 진짜 빗소리 짜증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천장에서 찰팍 이러는 그러니까 어떤 소리였냐면 그게 물을 밟는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러다 저 미친 거 아니야 방 저거 왜 이러면서 뒤집어 쓰고 자는데 그냥 터벅터벅하는 발소리는 어느 정도 버틸만 했는데 이 소리는 도저히 못 버티겠대요. 이 물소리는 물 밟는 소리는. 그리고 매너가 아니잖아요. 물이 그렇게 찼으면 물을 닦아야지 물을 왜 밟고 있냐 이런 소리를 내갖고 진짜 나 열받아서 그날 처음으로 민정이 누나가 문 열고 위층에 갔대요. 근데 민정이 누나가 3층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307호였는데 407호를 가서 쿵쿵 저기요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이랬대요. 그런데 이렇게 쿵쿵 치면은 이렇게 누구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진짜 쿵쿵 저기요 이랬는데 역시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 안에서 인기척조차 안 느껴지대요. 그러니까 매너 없는 새끼 방 문을 현관문을 꽝 하고 발로 차고 이렇게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조금 그래도 말을 알아들었는지 조용하더래요, 그 뒤로. 그래서 이제 됐다 하면서 슬슬 눈을 감고 이렇게 골아 떨어질 쯤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쿵쿵 쿵쿵 하면서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누구세요? 이러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밖에서. 그래서 누구세요? 이러는데 쿵쿵 쿵쿵 이러고 이때부터 막 무섭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막 여자고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갖고 현관문에 보면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랬대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초인종을 안 누르고 문을 두들겨 이러면서 현관을 딱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씨 뭐야 하면서 다시 돌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방에 들어가려는데 쿵쿵 쿵쿵 그러니까 으악 하면서 그 뒤로 넘어졌대요. 뒤에서 이렇게 쿵쿵 쿵쿵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니까 놀라갖고 으악 하면서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러니까는 가만히 있다 갑자기 꽝 하면서 방 문을 차더래요. 그래서 놀라갖고 그 뒤로 이렇게 가갖고 그 방에서 막 경찰이 불러야 되나 막 이러면서 덜덜덜 관리사무소에다 이렇게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알겠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올라갔대요. 그런데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이렇게 가갖고 407호까지 이렇게 갔는데 407호엔 아무도 없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발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아무 데서나 들리는 소리 나잖아요. 근데 문 막 진짜 두들겼다고 하니까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매너가 그래요. 아시잖아요. 젊은 아가씨가. 아유,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이러니까. 그리고 내일 제가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관리인 아저씨가 내려가서 근데 아무래도 긴장되니까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었대요. 그냥. 근데 그 뒤로는 또 며칠 동안 별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다가 너무 근데 또 기분이 나쁘니까 진짜 이 집 진짜 이상한데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도 점점 얘기도 안 하게 되고 왜냐면 아무래도 밤에 그런 짓 한 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이러면서 처음에는 막 떡도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는데 점점 할아버지 할머니랑 멀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며칠 동안 지났는데 또 비가 오는 날이었대요. 근데 그날도 역시 그 찰팍 위에서 그 소리가 막 나더래요. 이제는 그 무섭은 것도 무서운 건데 화가 또 막 나더래요. 네. 진짜 이러면서 이번엔 근데 가서 못하니까 초인종을 이렇게 눌렀대요. 띵동 띵동 하니까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야 이러면서 계속 초인종을 2번 정도 누르는데 옆집에 할머니가 턱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민정이 누나를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러는 거니까 할머니 이 집 진짜 왜 자꾸 비 오는데 거기를 막 그렇게 걸어다녀 이러니까는 할머니가 아니 그 집 아무도 안 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진짜 여기 아무도 안 살아요? 네 거기 아무도 없는데 이러면서 할머니가 갑자기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기요 하는데 또 방 밖을 안 나오세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해갖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집에서 다시 이렇게 잠을 어느 정도 자려고 하는데 누가 띵동 하고 또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무섭잖아요 진짜. 그래서 일부러 누나도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띵동 하고 초인종을 2번 정도 누르고 그 뒤로 소리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하면서 이때부터 막 점점 스트레스가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누나가 나 진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막 쾌해지고 그래갖고 밤에 이렇게 집에서 자는 걸 좀 피하게 됐대요. 그래서 막 남자친구 집에서도 자고 친구들 집에서도 자고 일부러 집을 그렇게 되게 안 가게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이 집이 재건축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들어서 막 할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이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407호 옆에 살던 그 할머니도 이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요 집 407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요즘도 발소리 들려요? 이러는 거예요. 발소리요? 잠깐만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아니 이 집이 유독 그래 소리가 좀 나도 막 들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야 모르지. 근데 내가 발소리라는 걸 왜 알았냐면은 아랫집 사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래갖고 이런저런 할머니랑 얘기를 했는데 다 실없는 소리였대요. 그냥 소리가 났다 하고 막 사람들 나갔다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였다 막 이러고 애들도 없는데 왜 그럴까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쳐 갔대요. 그러면서
비 오는 날만 피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루는 비가 너무 왔는데 남자친구도 없고, 그리고 어디 묵을 것도 없어서 진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날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자게 됐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하필이면 그날은 천둥번개 치는 엄청나게 비 많이 내리는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나 진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데 터벅 이런 소리가 났대요. 또 그러면서 물 밟는 첨벙 이런 소리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단판을 지어야겠다 하면서 올라갔대요. 이번엔 막 무섭고 뭐고 하는 게, 무서운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근데 무서우니까 관리신 아저씨랑 같이 갔대요. 전화를 드려서. 그래서 쾅쾅쾅 하면서 막 두들기면서 저기요! 이러는데 관리 아저씨가 자기가 말을 하면 또 무섭게 하니까 관리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문 좀 두들겨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쾅쾅쾅 하면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역시나 인기척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관리자 아저씨가 아니 저기요 하면서 쿵쿵 한 다음에,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안 좋은 버릇인데 그거 있으시잖아요. 문 손잡이 잡고 이렇게 쾅쾅쾅 잠긴데 이렇게 하면서 저기요 문 좀 열어보세요 해서 문 흔드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저기 하면서 문을 딱 했는데 끼익 하면서 문이 열리더래요. 즉 그 집에는 아무도 안 사던 집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열리네 하면서 이렇게 살짝 열었는데 이렇게 안에 보더니만은 저기 아가씨 여기 사람 사는 거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가 네 어제까지 막 소리 나고 아까도 막 소리 났어요. 이러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그 문틈 사이를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가재 도구고 뭐고 그런 것도 없고 막 그냥 완전히 그 이사하기 전, 그러니까 이러는데 특이한 거는 그게 막 태풍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파트 비 때문에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게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차면 물이 이렇게 들이찬 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뭐야 진짜 안 사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아가씨 맞다 이런 집 처음 사시나 본데 이런 오래된 아파트는 막 옆집에서 나는 발소리도 뭐 위에 나는 걸로 막 들리기도 해요. 뭐 제가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밤에 조용히 좀 해달라 할게요 하면서 아저씨가 문을 이렇게 닫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누나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첨벙 갑자기 그 첨벙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물 밟는 소리. 그래서 누나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안을 들여다봤대요.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살짝 넌지시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에 숨이 턱 녹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누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긍정아 네가 안 믿을 수 있어. 근데 난 분명히 봤어 이러는 거예요. 뭐요?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물 발로 밟으면 착 하면서 물 튀는 거 있지. 그러니까 네 하니까 그거 봤어. 그러니까 비 때문에 물 들이찬 데에 찬방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뭔가 밟은 것처럼 물이 찰싹 튀는 걸 봤대요. 그 순간 숨이 턱 먹는 것 같았고 그거를 본 순간 문이 끼익 하고 닫혔대요. 근데 이거를 아저씨한테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완전히 그냥 심장 쫄았는데 내려가면서 관리인 아저씨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러면서 가니까 근데 비가 내려서 좀 이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러면서 내려가셔서 아저씨는 가시고 누나는 방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렇게 그냥 별일 없이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관리인 아저씨가 아가씨 잠깐만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가씨 어제 새벽에 관리사무소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관리사무소를 퉁퉁퉁 이러고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노크를 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나 그래서 아무도 없어갖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퉁퉁 가면서 문 손잡이 잡고 이렇게 쾅쾅 하는 느낌이 갑자기 관리 아저씨가 말을 딱 멈추더니만 그 아파트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아가씨 어제 새벽에 내가 문 몇 번 두들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이러더니 아저씨가 그대로 그냥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리고 누나가 이제 진짜 너무 무서우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 가서도 일도 안 되고 막 머리는 아프고 오늘 집 가는 것도 무섭고 이렇게 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오늘은 나랑 같이 좀 자주면 안 되냐고. 그때 남자친구도 이제 이사를 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같이 가서 자주겠다고. 그리고 막 나 지금 집이 너무 무섭다고 이러면서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자게 됐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은 비가 분명 오후까진 비가 안 왔는데 밤에 이렇게 좀 내리더래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이렇게 가는데 둘이서 손잡고 무서우니까 누나가 이렇게 남자친구 손을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잤는데 남자친구가 자다가 아이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니까
아, 미친 뭐야 이러면서 우리 미친 거 아니야?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걸어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 아, 야, 민정아, 그 위에 물 안 닦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무서웠다고. 이상하다고 저 집. 근데 저 집 아무도 안 산다고 그러니까 아, 뭔 소리 하면서 올라가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자친구랑 둘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쿵쿵쿵 두들겨. 아저씨, 문 좀 열어봐요. 아,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문 좀 열어봐요. 쿵쿵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만해. 이 집 아무도 안 살아. 이러면서 아니, 아무도 안 사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쿵쿵쿵 두들기고 문 이렇게 철컹철컹 하려고 하니까 아, 진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씨 이러면서 아저씨 조용히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둘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돌아서 이렇게 몇 걸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찰팍 이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러면 둘이 놀라고 뒤를 딱 돌아봤대요. 그러니까 찰팍 쿵쿵쿵 쿵쿵쿵 그래서 놀라갖고 둘 다 이러면서 진짜 찰팍 이 소리가 나왔고 뭐야 민정 아무도 없다며 이러니까 몰라 모르겠어 이러면서 방문 안 열려 그냥 귀만 이렇게 됐대요. 네. 그러니까 찰팍 이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멈췄대요. 그러면 그 민정이 누나가 이렇게 귀 대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 남자친구가 누구 있어?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하는데 갑자기 민정이 누나 귀 있는데 그쪽으로 쿵쿵쿵 이런 거예요. 그래서 놀라갖고 나온 다음에 누나가 으악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뭐야 하면서 막 그 하는데 아무도 문에 손을 안 댔거든요. 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누나가 뒤로 이렇게 빠지고 남자친구가 놀라갖고 그 문 잡는데 누나가 아, 보지마 거길 왜 봐 이러는데 남자친구가 아이씨 누구야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놀라게 했으니까 안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남친구가 진짜 이건 예의가 아닌데 그 핸드폰 라이트를 켜서 이렇게 탁 봤는데 순간 남자친구가 헉!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뒤로 물러났대요. 그래서 이만 야 민정아 이거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로 비춰진 거 이렇게 빛 보면서 누나가 봤는데 집에 벽이며 바닥이며 천장이며 젖은 발자국이 사방에 있었대요. 와. 무섭다고 문 그대로 닫고 그 상태로 둘이 돌아가서 집에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뭐였지? 저게 뭐 하는 데야? 야 민정아 너 저기 무슨 말 들었어? 나도 모르겠어 이러면서 둘이 놀라갖고 안고 관리 아저씨 부를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관리 거기다가 인터폰을 했대요. 그래서 관리 아저씨 이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희 그 윗집 거기 막 이상해서 그러는데 거기 사람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거기요? 아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인터폰이 그리고 툭 끊겼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둘이 어느 정도 발소리도 안 나고 그러니까 잠이 이렇게 솔솔 다시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잠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철퍽 또 그 물 밟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철퍽 그러니까 자기야 이러면서 그 민정이 누나 깨어들 그 소리 또 나 이러니까 이러면서 뭔 소리 들려는데 철퍽 이 소리가 막 나더니만 뭐야 이러는데 갑자기 방문이 부부부부부부부부 막 들리더래요. 이제는 완전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드는데요. 그냥 막 미쳐버리겠더래요. 그러면서 와 진짜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됐대요. 그러다가 모르겠다고 막 모르겠어 다 이제 귀신고 뭐고 그냥 미칠 것 같다고 둘이 그냥 이불 다 뒤덮고 껴안고 잤대요. 도저히 못 버티겠대요. 그러다가 다음날에 아침이 되니까 깼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웬만하면 자기보다 늦게 일어나는데 남자친구가 침대에 앉아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야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민정아 이 집 나와라. 이 집 있으면 안 되는 집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는 남자친구가 손으로 이렇게 창문을 가리키더래요. 그 누나 침실에 있는. 그래서 저기 뭔데 하니까 누나가 이렇게 딱 보더니만 비 많이 내렸나 하니까는 갑자기 남자친구가 민정이 누나 손을 이렇게 딱 잡더니만 손가락 펴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딱 피게 하더니만 그 손가락 하나하나를 창으로 흘러내린 물 이렇게 흘러내린 거 있잖아요. 거기다 손가락을 딱 대게 했대요. 누나가 순간 진짜 하면서 입을 막았대요. 그게 비가 이렇게 흘러내린 게 아니라 누가 손으로 이렇게 창을 이렇게 닦은 것 같이
손가락 5개 딱 이렇게 모양이 남아 있었대요. 오. 그러면서 뭐였어? 뭐 누가 그 손으로 한 거야? 이러니까 자기가 본 거 그대로 얘기해 주겠대요. 자는데 분명히 비 내리고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근데 뭔가가 삑삑 하면서 유리 이렇게 손으로 닦으면 삑삑 하면서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 나면서 천천히 뭔가가 이렇게 유리를 닦았대요. 그게 한 번 나고 옆에 하나가 더 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대요. 예. 근데 그거를 보니까 남자친구가 우연히 너무 무섭더래요, 그게. 그러다가 아침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경비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경비 아저씨, 어제 그 집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어제 집 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유, 내가 그때 모르겠는데, 나 그때 외출 중이었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왜? 그럼 관리사무소니까, 관리사무소 잠깐 그래서 비워놨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저희랑 통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 통화요? 그날 이후로 누나가 그냥 계약 다 안 채우고 나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뭐였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안 산다 이 얘기만 하더래요. 그리고 누나 남자친구도 그렇지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이 없기에 그게 뭔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냥 철퍽철퍽 소리랑 그리고 누나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확실히 봤다고 하는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철퍽하면서 물 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말고는 아무런 정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뭔가를 봤으면은 여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 막 바닥이랑 천장에 찍혀있는 발자국 그게 나중에 남자친구가 보니까 싹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진짜 좀 오래된 아파트는 도저히 못 살 것 같대요. 그래서 결국은 전세금 다 다시 받고 좀 일찍 나가서 다른 집 생겨서 그냥 그대로 남자친구랑 이렇게 동거를 해서 결국 결혼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남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무서운 일을 겪으셨네. 네, 집이라는 게 꼭 이런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저도 듣고 소름은 끼쳤는데 귀족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셨을지.